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4일 한 줄 마무리하는 금요일 방송입니다. 목소리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지난 한 2주 정도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도 뭐 목이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닌데 조금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퐁당퐁당 휴일이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조금 쉬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일도 좀 쉬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리하지 않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코님, 압도적, 압도적. 예.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제 방송이 진짜 뭐 그렇다라고 제가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제가 뭐 스스로 함으로써 이 컨텐츠에 대한 질을 뭐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 느슨해지지 말고 역시 좋은 방송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더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면 제가 되게 잘난 척하나 뭐 뭔가 엄청나게 뭐 하는 걸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오해를 혹시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스스로의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느슨해지거나 뭐 어떤 루틴에 이제 매몰돼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한 뭐 스스로의 어떤 그런 뭐 소위 말하면 채찍질 정도 뭐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잘난 체 한다라고 보지는 마시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 택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뭐 말씀을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스스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뭐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단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 되게 느슨해지거나 루틴에 딱 매몰되기 시작하면은 이 컨텐츠가 그다음부터는 쫙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코님 항상 최고입니다. 말씀 주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보시고 뭐 제가 김장렬 본부장님하고 비슷하게 보이셨습니까? 혹시 댓글창에 깜짝 놀랐다 뭐 그렇게 김장렬 본부장님이지 알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다릅니다. 외모적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퀄리티가 높다고 말씀 주시니까 오미아님 감사합니다. 늘 잘 듣고 있다고 민돌아빠님도 말씀 주시네요. 어쨌든 뭐 리알디님 피부에서 빛이 난다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글쎄요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사시면 얼굴이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건강하게 건강을 챙기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얼굴빛도 좋아지고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간절기니까 이렇게 수분 굉장히 좀 섭취를 잘 하시고 피부의 수분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이돌돌님, 살짝 마음 상하시면 아닙니다. 마음 상한 건 없고요. 사실 뭐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저를 직접 만나 뵌 분도 있잖아요. 게릴라 번개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등을 통해서 저를 직접 와서 이렇게 같이 자리하면서 커피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저 실물을 다 보셨기 때문에 실물 보셨기 때문에 뭐 제 실물이 어떻다는 거는 제가 스스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실물 보셨으면은 다 그 오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바라밀님께서 부장님 그나저나 삼성전자 왜 그래요 말씀 주시는데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나중에 풀어볼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수요 기대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한 가운데 정유나 비철금속, 액침 냉각, 전선, 조선, 유리기판, 보톡스, 의료기기 등의 강세 출발이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가 그래도 소부장 중심으로 좀 좋긴 했지만은 오늘은 그 전력기기와 전선은 아침에 좀 빠지는 듯 했어요. 한 2%대 정도로 빠지는 듯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주면서 장 후반에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특히 뭐 일진전기라든지 전선줄은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경우에 또 오늘 공시가 나오기도 했지만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전기 전선 쪽이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다소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장 후반에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좀 약했어요. 자,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치 상회한 ISM 서비스 지수와 젠슨왕 CEO의 발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지만은 실제 중동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시장은 다소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미국 시장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지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네.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역시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시장의 전체 산업이 제조업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좀 더 무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54.9로 예상치인 51.7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경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달러 인덱스라든지 금리 가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도 한 3.8 언저리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경기가 괜찮다고 일단 보는 것 같아요. 젠슨왕 CEO는 블랙벨에 대한 수요가 미쳤다. 그러니까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쳤다고 언급하면서 엔비디아가 3.4% 반등을 줬고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섹터가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에 위헌자산 선호 심리가 축소됐는데 바이든이 이란 석유시설 공격 논의를 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일부 조금은 관련된 쪽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방산업종이라든지 특히 하나유로스페이스 오늘 급등했죠. 그 외에도 현대 로템, LIG 넥스원도 괜찮았고 뭐 풍산이라든지 이쪽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 역시나 흐름이 좋았고요. 그 외에도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뭐 LPG, 뭐 원유 관련된 이런 종목들, 흥구석유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임들이 그런 것들 분위기가 좀 괜찮았죠. 뭐 테마적인 흐름들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주가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하락의 낙폭 과대 인식 속에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장중 잠깐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은 뭐 막판에는 조금 약보합으로 또 끝났습니다. 금투세 결정에 대한 이슈도 오전에 민주당 중심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전 한때 주가지수 선물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수급적인 면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현물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지수 반전을 견인했지만 근데 현물 매수 규모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속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엔비디아 영향을 받으면서 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도 일단 대형주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 시가총액 코스닥 1위를 다시 재탈환하면서 알테오젠이 분전을 했고요. 리가켄바이오 급등했죠. 오늘 리가켄바이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미약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바이넥스 뭐 이런 종목들도 꽤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ST팜, 바이넥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뭐 구리 같은 경우는 뭐 풍산, 뭐 LS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고 전선 전기, 뭐 변압기는 빠졌다가 좀 반등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쪽 전선 쪽이 일단 올라왔고요. 그래서 풍산도 방산과 구리를 이제 같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도 한 66,000원대까지 올라왔나요? 움직임이 오늘 좀 무거운 주식이긴 하지만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삼성전자 전일 종가 기준 뭐 12월 선행 PBR이 1배입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도달한 적이 없는 구간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한 구간인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수급적으로 우호적이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은 한데 여기서 더 급락을 하기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PBR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삼성전자를 내가 꼭 사야 된다, 뭐 내가 삼성전자만 좋다,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되는 구간까지 온 거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자, 올라가는 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 관련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코멘트를 좀 해줘야 돼요. 시장에서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코멘트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코멘트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한번 실적 발표 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레벨이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젠슨왕 발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는 좀 약화되고 있고 YTD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연간 단위로 샀던 삼성전자의 규모가 결국은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연간 17조 원 이상 샀지만 지금 지난 방송 때 기준으로 2조 7천억 정도 남은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한 15조 원 정도를 팔았다는 거죠. 7, 8월 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많이 팔고 거의 이제 올해 산 것은 마무리가 거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뭐 작년에 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작년 물량까지 판다 그럴 수도 있지만 글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PBR 기준 뭐 한 배, 금융위기 때도 못 가본 그런 PBR 밸류에이션까지 빠졌다고 본다면 여기서 얼마나 더 두드려 팰까는 좀 다른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겁내지 말자. 다만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변곡점이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또 변곡점이 되겠죠.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 그렇게 변곡점이 다음 주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인데요. 논란의 중심인 금투세가 오늘 뭐 오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이 예정될 것으로 일단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이 됐지만은 좀 애매한 이야기가 나왔죠. GW의 위임키로 했다. 그래서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 쪽도 좀 너무 답답한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끄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해요.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아니면 유예를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할 거면 하든지, 빨리 좀 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 일이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정치적인 어떤 면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빨리 결정을 내줘야지,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밀고 당기고 할 겁니까? 뭐 어쨌든 결론을 좀 빨리 내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시장이 뭐 빠지든 오르든 뭔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팔든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겁니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전업종 강세 보이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수 상승 견인을 했습니다. 9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뭐 1,300원대 초반까지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방 압력을 받았던 화장품, 미용기기 쪽도 환율 속등과 함께 수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들 나왔죠. 자, 그래서 석유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 검토설 때문에 석유 관련주 테마성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삼성 TV 플러스 출시가 되고 K 컨텐츠 공급 기대감 강세가 되면서 미디어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야기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의약품, 증권, 통신업 등이 강세를 보였고 원수창고, 화학, 유통업 등이 약세였습니다. 말씀드렸던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이 미국 생물보안법의 영향 때문에 일부 사업 부분을 매각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의 국내 바이오 업종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적 우려 확대라든지 카덱스에서 공개된 신무기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선 등의 방산 섹터도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반면 미국의 동부항만 파업 사태가 어느 정도 원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일단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HMM 그리고 페노션, 흥화해운 등의 해운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 종합 물류 관련주들도 다소 조금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도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서 또 사이버트럭 리콜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머티 등의 국내 2차 전지 밸류에이션 그리고 뭐 양극재들도 오늘 좀 좋지 못했죠. 한 2% 정도 주가들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업종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을 했고요. 결국은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를 코스닥에서 다시 수성을 했고 그 외에도 리가켄 바이오 급등,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바이넥스, 그 다음에 ST팜 이런 종목들도 거의 한 6%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났고 비만 치료제 이슈들이 또 있으면서 일부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도 많이 빠진 이후에 머리를 좀 들고 약간 반등을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종목들 보면은 그 외에도 HLB 등의 주요 종목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역시 보였다 볼 수 있겠죠. 코스피는 오늘 2555포인트 정도 순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일단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지력을 확인하고 반등했는데 한 2,500포인트 정도가 1차적인 지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PBR 0.8배,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하게 금융위기 때 빼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금융위기 뭐 우리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는 뭐 0.8배가 훨씬 하회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것 말고 뭐 금융위기든 뭐든 어떤 일이 벌어진 악재가 벌어졌을 때 코스피가 PBR 0.8배가 완전 락바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입을 해보면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2,400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금융위기도 아니고 뭐 또 아니기 때문에 2,400까지 갈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2,500포인트 전후로서는 충분히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지수대가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한 2,500에서 2,700 사이에 뭐 박스권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장 전에 미국의 동부항만 노조 파업 종료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도 일부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코스피가 어느 정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뭐 큰 폭의 현물 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는 것을 좀 중지하고 약간의 매수세가 좀 돌아섰다 이런 부분도 사실 단기적인 위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사실 안 되죠. 더 강하게 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8월에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갔던 코스닥의 반등이 코스피 대비 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약진이 좀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 예정인데 고용과 미국 경기에 대한 경계감이 만약에 고용보고서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나온다면 4분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또 증가되면서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매크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양말님, 우리 형 화났다 하시는데요. 뭐 화가 난 것보다는 이제 그냥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시장이 이렇게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별개의 다른 이슈로 이렇게 흔들린다는 게 좀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이 나든 뭔가 좀 결론을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냥 저는 주식쟁이입니다. 주식쟁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하든 안 하든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다 때려치우고 그냥 뭐 주식시장을 떠나든 아니면 정말 뭐 우호적인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든 어쨌든 어떤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것들이 빨리 필요하다. 서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의견 때문에 이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매크로 지표 하나인데요. 메리츠 증권의 자료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은 짙은 푸른색 위쪽에 실선이 제조업 지수고 그 위쪽에 옅은 하늘색 같은 게 서비스업 지수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는 다시 반등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으면서 상당히 양호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는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데 제조업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미국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10% 정도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업 지수 관련된 업종별 코멘트가 아래쪽에 있는데 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걸 본다면은 금융과 보험 쪽에서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출 신청이 약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사회복지 쪽에서는 제조업체의 백오더가 증가하면서 공급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수요가 수요 대비 공급이 좀 오히려 더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공공행정 부분도 대부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회계연도 말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소매업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판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느리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커멘트들이 각 섹터마다 좀 어느 정도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업종별 코멘트에서 역시 금리 인하 효과가 확인이 슬슬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금융 보험 업종에서 금리 인하로 자동차나 주택 관련된 대출이 약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주택 건설 관련주가 급등이 나타났지만 경계한다는 부분도 좀 일부 있는 건 같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에서 일부 대선 불확실성이 업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대선이 끝나면 억제됐던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신규로 시작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9월, 10월 달에 약간 쉬어가는 게 11월 이후에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11월 이후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공이 실물 경제가 추가 반등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메리츠증권 자료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도 대선 전에 여러 가지 지출 같은 것들을 조금 이연시켜놨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지표가 오히려 9월, 10월 달에 조금 주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가 서비스업 지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통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6개월 뒤에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5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6개월 뒤면은 11월, 12월 정도면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실물 경제 효과가 연말부터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연말, 연초가 오히려 시장의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지금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잘 극복하면서 연말 장을 좀 긍정적으로 대비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역시 미국의 11월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36%에서 30%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5bp 인하 가능성이 높게 다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bp로 조금은 베이비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50bp 선제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25bp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고용 보고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각 그 주요 기관들의 9월 고용 보고서 관련된 프리뷰 관련된 이슈를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올 텐데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비농업 고용 부분이 16만 5천 명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시장 예상은 물론 3개월 평균인 11만 6천 명을 상회할 것으로 본다.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고용. 그러면 실업률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실업률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죠. 민간 부분 고용은 14만 5천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컨센서스는 12만 5천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본다. 고용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왜곡이 최근 두 번의 고용 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 보고 있겠고요. 8월의 고용은 상향 조절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긍정적인 고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비농업 고용은 16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8월에 14만 2천 명보다 증가한 수치로 8월 수치는 2만 5천 명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에서 가속화가 고용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실업률은 4.2%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는 7월 이후 추가적인 냉각이 없음을 시사한다 봤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추세와 일치하고요. 생각보다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노무라 증권에서도 비농업 고용이 15만 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는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고용도 응답률이 저조했었고 역사적 패턴에 따라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고요. 역시 실업률은 4.2%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8월 급등에 따른 되돌림으로 0.2% 상승 예상하는데 9월 공공 부분은 15,000개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5개월 평균과 일치하지만 1분기 속도보다는 훨씬 낮고요. 보잉의 파업이 9월 말에 시작되어 이번 달 보고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봤고 JP모건도 비농업 고용지수가 12만 5천 건으로 예상을 합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JP모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시장 예상하는 4.2에서 4.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JP모건만 제외하면 대부분 IB들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쪽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 특히 8월 수치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고용지표가 상당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도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역시. 자,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CNBC 쪽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블랙웰은 본격적인 생산 중에 있고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미친 듯이 insane 이란 단어를 썼죠. 미친 듯이 증가하고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블랙웰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첫 번째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죠. 그래서 25년도에 소비자에게 또 출시될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자, 블랙웰에서 우리가 한 일과 우리가 발표한 것은 매년 새로운 AI 인프라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는 24년에 AI 인프라에 약 1,6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모든 프론티어 대형 언어 모델들은 이전 모델보다 몇 배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양말님처럼 젠슨왕 CEO가 세일즈를 아주 잘한다고 말씀했죠. 뭐 그런 것들 이야기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프리미엄 관련해서 프리미엄 제품의 HBM과 그다음에 레거시 DRAM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IB 일부의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전의 사이클, 그러니까 레거시 디램만 있었던 사이클을 대응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과거 답습적인 리포트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프리미엄 HBM이라는 프리미엄 디램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사이클이. 자, DDR4 재고가 많지만 결국은 DDR5는 재고가 부족합니다. 자, DDR4가 재고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 생산 물량의 DDR4는 전체 생산 물량의 10%밖에 안 돼요. 거기 재고가 좀 는다고 해서 전체에 대한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HBM3까지는 세미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고요. HBM4부터는 완전 커스터마이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또 쉽게 늘어날 수가 없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캐파는 안 늘어나고 프리미엄 캐파만 늘어나는 과정이고, 또 프리미엄 수요는 충분해서 공급 과잉 우려를 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 공정 기술은 약 5년의 격차가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CXMT의 대규모 공격적인 캐파 때문에 레거시 디램이 다 죽을 거다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CXMT를 우려하는데 전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DR4로 봐도 3%라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에 말은 HBM은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HBM3E 12단까지는 하이닉스의 절대 우위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고, 역시 관건은 HBM4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잠시 전에 저희 회사 분들이 여기 지나가시면서 손을 다 흔들어가지고 제가 잠깐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겨울 이야기는 뭐 사실 상당히 좀 논리가 너무 약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뭐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무게감을 좀 실는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거기다가 SK 하이닉스가 뭐 오늘 ASMPT에 HBM3 12단용 TC 본도 대규모 주문했다, 이게 좀 나왔죠. 그래서 약간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졌는데, 하이닉스가 HBM3E 12단 제품 양산 확대를 위해서 ASMPT에 30대 이상의 TC 본도 장비를 주문했다. 이는 한미 반도체 장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TC 본도 관련된 장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SMPT,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게 어딥니까? 한화 정밀기계, 이렇게 세 군데로 보이는데, 한화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평가용 장비를 공급하긴 했지만 아직 평가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ASMPT라든지 한화정밀기계까지 좀 다원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HBM3 관련된 12단 제품은 주요 GPU AI 가속기에 채택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장비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장비를 좀 더 다원화해서 한미 반도체 장비 의존도를 좀 줄인다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살짝 좀 우려가 되는 거죠. 한미 반도체 뭐 그런 부분들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다만 또 그 ASMPT 관련해서 뭐 외국계 PE가 또 이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다 이런 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PF가 사는 회사를 뭐 얼마나 SK 하이닉스가 전적으로 의존할까 이렇게 보는 뷰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얼마나 업황이 좋길래 PF가 이렇게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살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까, 뭐 이렇게 보는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 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아무튼 SK 하이닉스가 ASMPT가 그 장비가 한미 반도체 장비보다 HMR 공법 적용 시에 성능이 더 높다고 뭐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뭐 꼭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당장 객관화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다만 아무튼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ASMPT 관련된 장비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미 반도체가 조금 주춤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엔비디아가 좋아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한미 반도체가 같이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보이죠. 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이 무색하게, 모건 스탠리의 겨울론이 무색하게 HSBC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디램과 낸드 공급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다라고 판단한다. 아주 말을 했고요. 다만 기존 목표 주가를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약간 하향 조정을 했는데 7월 이후에 하이닉스 주가가 28% 하락한 반면 코스피 지수는 10% 하락에 그쳤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디램과 낸드 가격 하락에 대한 시장 우려가 주요 요인인데 이는 너무 과도한 걱정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버 디램과 차세대 DDR5와 LPDDR5 가격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4분기부터 엔비디아가 생산을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첨단 HBM 제조에서 발생한 수율 및 가동률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 이슈는 지금은 어불성설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보수적인 자본 지출로 인해서 디램 부분에서 26년까지 현재 상승 사이클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HSBC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26년이면 한 2년 정도까지 더 길게 좋은 업황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HBM 승부수 띄웠다 하면서 삼성이 커스텀 조직을 만들고 TSMC 영입 인재 전면에 나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HBM4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전을 하기 위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지금 일부 평택 공장에서 HBM3 관련된 관련해서 실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돌긴 했지만 실사하고 퀄테스트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언제 명확하게 엔비디아의 메이저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좀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TSMC 출신의 린준청 부사장이 HBM4 12단, 16단 패키징 기술을 지금 총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HBM3까지는 늦었으니까 4에서 뭔가 뒤집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잘 될지 어떨지는 한번 더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한미약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가켄바이오 급등, 알테오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등등 굉장히 괜찮았고요. 에스팜, 바이넥스 이런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 반사이익이 당연히 이야기되는 거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헤드라인인데요. 자, 미국 관련해서 이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우시 앱텍과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바이오 세큐어 액트로 인해서 일부 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시 앱텍은 필라델피아의 세포와 유전자 치료 사업부 우시 어드밴스드 테라픽스를 매각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유럽의 일부 생산 시설을 매각 검토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관련해서 삼바나 바이넥스, 에스팜 등도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좀 막판에 좋지 못했는데요. 역시 테슬라의 3분기 인도가 기대치 못 미쳤다 이겁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모델 3가 Y, 그 다음에 other models 해가지고 이렇게 지표들이 나오죠. 이 보시면 가운데 딜리버리 그래가지고 46만 2,890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인 47만 대에 못 미친 겁니다. 3분기 인도량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6% 상승, 그리고 전분기 대비 4% 상승인데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딜리버리 관련해서 이 막대 그래프가 보입니다. 자, 막대 그래프가 토탈 딜리버리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그 흐름이 전년 B 흐름이고 QOQ가 파란색 실선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자리 숫자 초반 정도 이렇게 전년비 증가율이 나오고 전분기 대비 증가율도 나오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못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빠졌죠. 테슬라가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딜리버리 정도에서 모델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른쪽 보시면 모델 Y와 모델 3의 딜리버리고 왼쪽이 다른 모델들의 딜리버리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주 드라마틱한 건 아니에요. 견조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드라마틱하지 않다. 그리고 QOQ 이렇게 실선 같은 경우가
QOQ 증가율인데 일단 한 자리 숫자 초반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47만 대 언저리까지 나올 거다 본 것 같은데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지난 분기 때 이야기됐던 테슬라의 ESS 설치량인데, 자, 1분기 대비 2분기가 더블 이상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ESS 설치량도 QOQ 2분기보다 지금 감소하는 분위기가 또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하지만 ESS가 좀 더 성장을 하지 못하는 점도 약간 주춤하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ESS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단의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쪽으로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ESS 부분도 상당히 사업 부분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 성장 관련된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은 셀업체의 3분기 눈높이가 계속 낮아진다고 봤는데, 자, 첫 번째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지역별 BEV 판매량 YY 성장률인데요. 보시면은 검은색 실선이 유럽입니다. 역시 유럽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계속 높이고 있죠. 역성장 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유럽 쪽이. 특히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이나 북미는 살짝 고개를 들면서 약간 좀 어려웠던 국면에서 살짝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역별 보면은 역시 유럽 쪽의 문제인데, 그래서 독일 쪽에서 보조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주가들이 양극재 셀이 꽤 많이 바닥에서 올랐어요. 30-40% 올랐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올랐지만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역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유럽 전기차 판매량 내 중국산 비중인데, 이 보시면은 검은색 실선이 중국 업체 비중입니다. 중국 업체, 순수하게 중국 업체. 이쪽도 올라가다가 살짝 빠지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위쪽의 실선을 보시면 중국산,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이 비중도 뭐 테슬라 관련 것도 중국산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면 올라가는 건데, 이쪽도 살짝 꺾이고 있죠. 그래서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역시나 가장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의 시장에 대한 부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은 상당히 지금 현재는 좋죠. 중국 쪽은 상당히 좋은데 유럽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리고 미국도 살짝 지금은 다시 한번 살짝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부활, 그리고 25년부터 강화되는 연비 규제에 관련된 전기차 수요 증가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셀업체 주가는 최근 두 달간 약 20% 정도 상승했다 봤고요. 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역성장을 여전히 유럽 쪽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하반기 실적은 하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연속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 사양 물량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단기간 내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기대감만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립 의견을 역시 냈고요. LG엔솔과 삼성 SDI도 역시 3분기 관련해서 시장 기대치를 좀 낮추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관련된 헤드라인을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항만노조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이제 끝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만 운영업체가 부두 노동자의 파업 종식을 위해서 62% 정도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메인에서 텍사스까지 항구를 폐쇄한 파업을 종식시키라는 백악관의 압력 속에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안은 당초 제안된 50% 인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62% 인상을 했고요. 국제선원협회가 메인주에서 텍사스주까지 항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계약을 협상하기 위해서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계약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지긴 했지만은 기존 계약이 내년 1월 15일까지 몇 달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조합원들은 업무에 또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항만노조 관련된 파업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락됐다는 것 때문에 오늘 종합물류와 해운주가 주가가 좀 빠졌다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게 2주 이상 만약에 파업이 진행됐다면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2주에 대한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10월 초에 바로 어느 정도 내년 1월 15일까지 문제없이 간다라고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역시 연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조금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님, 두부. 네, 제가 방송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부두입니다, 부두. 부두 항만. 두부라고 제가 하는 바람에.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 넘어가죠. 오늘 보톡스와 미용기기 상승인데요. 최근에 이제 비만약이 들어오잖아요. 10월 달 중순 정도에 이제 국내에 위고비가 출시가 될 건데, 자, 비만약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필러 시장이에요. 필러 시장. 미국은 레이저 기기 시술보다는 오히려 필러 시장이나 보톡스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쪽을 또 선호하고 있죠. 북미 쪽은. 그래서 아마 미용기기라든지 보톡스 이런 쪽이 아마 오젬픽 페이스 효과, 그러니까 뭐 비만약으로 살을 빼면서 결국은 오젬픽 페이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볼륨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러나 보톡스 이런 게 상당히 더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보고 있고, 미용기기 레이저 업체들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다울투자증권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분기별 품목별 수출 데이터를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쪽이 톡신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휴젤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톡신 회사들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쪽 좋고요. 자, 파마리서치도 자회사, 파마리서치 바이오인가요?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보톡스를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웅제약과 휴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톡신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수출이 약 9,230만 달러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26% 상승, 그 전분기 대비는 4% 약간 하락을 했지만 북미향으로 2,610만 달러 수출되면서 역대 최대 수출을 북미 쪽, 미국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7%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 24% 증가하면서 역시 북미 쪽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만약과 좀 분위기가 흐름에 같이 가고 있다. 비만약의 여러 가지 형성과 같이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수출 역시 뭐 3분기에 대웅제약 추정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회하는 추정치를 나타난다. 북미 수출 기대감은 에볼루스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톡신이나 뭐 보톡스, 뭐 필러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다. 흐름들이 주가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홈뷰티 같은 경우도 3분기 수출액이 약 6,020만 달러 정도 되면서 전년비 80%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북미에 약 3,620만 달러로 전년비 318% 성장하면서 연말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APR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살짝 어떤 일부 일시적인 뭐 비용 처리 때문에 뭐 성과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비용 때문에 3분기가 조금 쉬어갈 수 있다 말은 하지만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고 이야기 나오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APR도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모멘텀으로 본다면 역시 24년 10월에 뭐 클래시스가 북미 파트너사인 카르테사와 본계약 체결 예정도 좀 있다. 이런 이벤트도 좀 있고, 아이센스 또한 글로벌 판권 계약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표를 보여드리면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료기기 모멘텀 이야기 나오는데요. 역시 휴젤과 메이톡스가 미국의 ITC 최종 판결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다. 10월 10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클래시스가 미국의 볼유머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센스의 케어센스 에어 판매 계약 관련된 10월달 당뇨 관련된 이슈, MI텍도 유럽 신규 계약 체결 10월달 계약 가능성,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한올바이오 파마가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가능성, 모멘텀을 갖고 있네요. 신약 관련해서 한올바이오 파마 내년 상반기 상당히 좋다. 모멘텀이 많다. 그리고 25년도에 아이센스, 클래시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잘 활용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관련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토큰증권 담보 허용 가이드라인 승인 소식에 STO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글로벌 시장 자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지난 2일 토큰화 펀드 지분의 담보 사용에 따른 가이던스를 승인했다라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등록기업이 비현금성 담보를 보유 이전할 때 해당 정책과 규제 요건에 맞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고,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체 위원회에 전달되어서 연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에 진전이 좀 있어 보입니다. 토큰화 펀드의 담보 사용이 허용되면 전통 금융권의 토큰화 채택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켄지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토큰화 시장이 2030년까지 약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본다라는 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웨어 글로벌, 뭐 IT센, 핑거, 뭐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들 관련된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비만약 관련해서 뭐 블루엠텍도 있고 뭐 D&D 파마텍인가요? 그쪽도 있고 한미약품 등등 포함한 종목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비만약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어떨지, 시장에서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지,
또 봐야 되겠죠. 금액이 비싸다 아니면 뭐 접근 가능한 뭐 가격이다 말씀들이 많은데 처음에 일단 출시가 됐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좀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출시 관련된 일정이 거의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은 비만약 관련된 이슈도 다음 주에 좀 핫하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다이어트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도 계시고 또 자기 스스로 나는 좀 살을 빼야 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분들이 또 이런 수요가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요런까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비싸도 많이 팔리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니즈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쪽은 상당히 뭐 유통을 하든 아니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든 여러 가지 부분에 국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약과 더불어서 필러, 보톡스, 미용기기 쪽은 같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뭐 어디 야외 지방에 또 운동을 하러 한번 갔는데, 자, 하늘이 아주 맑고 푸릅니다. 높고. 그래서 일교차 좀 크긴 하지만, 나들이하기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좀 쉬어가는, 여유있게 쉬어가는 또 주말 보내시면서 충전을 충분히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